유럽의 여러 나라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 일부에게서 혈전이 생기는 증상이 나타나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는데요. 정부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정재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분들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유럽 의약품청이 현재로서는 백신 접종이 이들 질환을 유발했다는 징후는 없다 이렇게 밝혔죠. 네, 혈전 발생과 같은 굉장히 드문 이상 반응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조사도 어렵고 개별적인 사례로 접근해도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까지 혈전과 백신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연구가 다른 백신에서 2번 정도 있었는데요. 네, 독감 백신과 혈전은 관련이 없다고 연구 결과가 있고요. 예, 자궁경부암 백신에서도 관련이 없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지금 영국의 자료가 유일한데요. 네, 그 자료에서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하고 발생한 혈전 관련 질환의 발생률이 100만 명당 두세 건 정도로 동일하게 나타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유럽에서 결정을 내릴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아직까지 명확한 혈전 발생과 백신 접종 사이에 증거는 없고 인과관계는 낮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신 말씀은 일단 코로나19 백신과 혈전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고 가능성 아주 낮고 그리고 백신 중에도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이에 차이도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가 그렇다면 백신과 관계없이 백신 접종만으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영국에 자연적으로 혈전 관련 질환 발생하는 것과 비교를 해봐도 큰 차이가 없다고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러면 이 혈전이란 건 도대체 일반적으로요, 왜 생기는 겁니까? 혈전이 우리가 피떡이라고 해서 네. 혈액이 정상적인 흐름으로 가지 않거나 다른 외부 요인이 있으면 응고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출혈이 있거나 상처가 있는 상황에서 혈액이 응고되는 것은 자연스러운데요. 네. 그냥 혈관 내에서 응고를 해버리면 결국은 혈관을 막아서 사망에 이를 수 있거든요. 아하. 뇌혈관이나 심혈관, 폐혈관 같은 것들을 막으면 매우 위험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뇌출혈도 결국은 비슷한 기전으로 일어나거든요. 아. 그런데 이런 질환들은 자연적인 상태에서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백신으로 인해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네. 그런가 하면 오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국회에 출석을 했는데 국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받은 뒤 사망한 사람 가운데서 혈전이 생성된 사례가 한 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지금 이 사례 한 건인데 걱정할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까? 어, 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네. 오늘 발표된 사례는 2월 26일에 접종하시고 3월 6일에 증상이 발생을 하셨는데요. 네. 이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이상 반응이 생겼다고 보기에는 시간 간격이 상대적으로 좀 긴 편입니다. 아, 만약 백신 접종으로 인한 효과라면 조금 더 빨리 나타났어야 되는데요. 네. 유럽 사례도 보면 기저질환이 없는 젊은 분이 백신 접종하시고 나서 단시간 내에 증상이 발생해서 논란이 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부검에서 혈전이 있다고 하는 게 백신 접종으로 인한 혈전 발생보다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증거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네. 결국은 완전히 배제는 못하겠지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유럽에서 이런저런 그 부작용들 보고가 되고 또 일부 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중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 의약품청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을 때의 이익이 부작용의 위험성보다 크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같은 의견이십니까? 결국은 혈전 자체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네. 우리가 결국은 백신 접종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할 때는 백신 접종을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해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네. 백신 접종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손해를 매우 상회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음. 백신 접종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네. 만에 하나 지금 교수님 설명 들어보면 그렇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혹시라도 백신과 혈전 생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백신 접종을 중단한 유럽 국가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 유럽 국가의 상황은 우리나라와 조금 크게 다른데요. 네. 먼저 유럽은 이미 접종률이 100명당 10회가 넘어선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은 상당히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직 1.2% 정도만 1회 접종을 마친 상태라서 접종이 좀 느린 편이죠. 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을 상당수 확보한 상태이고 아스트라제네카는 공급이 차질이 빚어지면서 충분한 물량이 없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즉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잠시 중단을 해도 전체 백신 접종 중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부 화이자 물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접종을 일시 중단하게 되면 결국은 백신 접종 전체를 중단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백신 확보가 좀 늦어진 면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주부터 이제 65세 이상 입원자, 요양시설 입원자 접종을 다시 하기로 했고요. 그동안 보류되었었죠. 그리고 이제 75세 이상 어르신들, 일반인들 접종도 시작이 될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처음에 제기되던 우려들 다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결국 우리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지만요. 네. 지속적으로 이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 데이터는 나오고 있고 효과적이고 안전하고 특히 고령층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계속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대안이 있다면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재확산 위험 때문에 접종을 최대한 빠르게 해야 되는 상태이고요. 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네. 교수님 지난번에 뉴스사이키에 오셔서도 말씀 주신 것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65세 이상에게 중단 보류된 것은 안전성 문제 때문이 아니라 효과성에 대한 그런 통계 자료가 늦게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네네. 네. 결국은 그 효과성에 대한 데이터가 완전히 나온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이 사이에도 지금 부작용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현재까지는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에서는 이상 반응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요. 네.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되는 것들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은 1회 접종할 때 2회 접종보다 이상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네. 반면에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mRNA 백신은 1회 접종할 때보다는 2회 접종할 때 이상 반응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접종 초기를 보면 당연히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들이 더 이상 반응이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것은 어쨌든 백신에 대한 사회적 신뢰 그리고 함께 집단 면역을 향해서 백신을 맞는 이런 태도일 텐데요. 65세 이상 고령층 이제 접종이 속도를 내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제 백신을 맞으시는 분들, 백신 맞기 전에 주의하셔야 할 점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백신 맞기 전에 몸 상태가 정말 중요하고요. 네. 당일날 열이 나시면 안 되고 접종 후에 경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발열이나 근육통 같은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접종 전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최대한 기분이 좋고 건강하신 상태에서 접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상 반응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백신 맞으신 분들 중에 발열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피로감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교수님도 백신 휴가 필요성, 백신 맞은 이후에 좀 쉴 수 있게 해주자라는 주장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제가 주장하는 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서 매우 다행스러운데요. 네. 네,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신이 광범위해서 당국자나 전문가의 설명이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아하. 이럴 때는 좀 더 쉽고 간결한 메시지가 필요한데요. 네. 대표적으로 사회 지도층이 먼저 접종에 나서는 방법들도 있고요. 네. 이것 말고도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 후 소소한 편의라든지 도움을 제공해 드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백신 접종하고 나면 경증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더라도 접종 후 이상 반응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젊은 층은 아무래도 이상 반응 빈도가 높은데 먼저 접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의료진들, 젊은 분들은 대부분 의료진들이시거든요. 네. 그런데 의료진이 컨디션이 안 좋은데 환자를 보시게 되면 환자분에게도 좋지가 않고요. 그래서 안전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네. 이런 것들 말고도 접종 후 드실 수 있는 먹거리라든지 편한 옷이라든지 진통제라든지 그래서 뭐 스티커 같은 것들이라도 드린다면 네. 아무래도 국민들이 백신 접종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큰 영향은 없겠지만 작은 영향이라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교수님께서는 백신 접종하셨습니까? 네, 아마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 정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할 것 같고요. 네. 네, 원내 이제 그 공급 일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아마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 접종할 것 같습니다. 아하.
자, 그러면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뭐 직장 복지가 잘 돼 있거나 뭐 공무원이거나 이래서 백신 휴가제 도입을 정부에서 추진해서 실제 좀 쉬실 수 있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많은 작업장이나 그 일터에서는 백신 접종했다고 해서 하루 이틀 휴가 내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도와줘야 되고요. 네. 휴가를 만들어봐야 그거 대기업이나 공무원들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휴가를 보내실 수 있게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요. 아하. 그래서 이제 작년 어떤 지원보다 이런 지원이 더 현실적일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나온 지 1년이 넘었고요. 그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지만 갈 길은 먼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교수님 전문가로서 청취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께 좀 주실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상황이 지속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이 바이러스도 있고 4차 유행도 곧 다가올 수도 있고요.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데요. 결국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백신을 접종을 하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접종에 참여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백신 접종 차례가 오시면은 꼭 접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